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이 사무실, 우리가 따르는 이 업무 방식, 이게 대체 왜 이런 모습일까 하고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그 기나긴 역사를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여러분 팀의 구조, 보고 체계, 심지어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100년도 훨씬 더 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자, 그럼 그 뿌리를 찾아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이야기는 저 멀리 산업혁명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증기기관의 거친 숨소리가 세상을 뒤덮고 한가롭던 농장 대신에 거대한 공장이 새로운 세상을 열었죠. 그리고 바로 그것에서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증기기관이었어요. 기계가 인간의 힘을 대신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한 100년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전기가 세상을 또 한 번 바꿔놓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 대량 생산의 시대가 활짝 열렸고 사회의 중심은 이제 완전히 농장에서 공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맞닥뜨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고 대체 어떻게 해야 이들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경영학의 진짜 시작이었던 거죠. 자, 이 거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나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선구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더 이상 예전처럼 감이나 경험에만 의존할 순 없어. 경영도 과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관리하는 일에 처음으로 과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선두에 섰던 인물이 바로 프레더릭 테일러입니다. 그의 머릿속은 딱 한 가지 질문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노동자들이 단 1초라도 더 빨리, 단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들게 할 수 있을까? 그의 머릿속엔 오직 효율, 그리고 또 효율, 이것뿐이었어요. 그래서 테일러가 딱 내놓은 해법이 바로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삽질 하나를 하더라도 가장 효율적인 단 하나의 완벽한 방법이 반드시 존재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면 그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였죠. 말 그대로 모든 낭비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 방법이요? 정말 치밀했습니다. 일단 스톱워치를 들고 노동자들의 모든 동작을 막 0.1초 단위까지 쪼개서 분석해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에게한 보너스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은 오직 돈으로만 움직인다고 보고 이들을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던 겁니다. 자, 테일러가 공장 바닥을 들여다보는 현미경 같다면 같은 시대 프랑스에 있던 앙리 페이올은 조직 전체를 조망하는 망원경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개별 노동자의 손동작이 아니라 이 조직 전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거대한 구조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죠. 페이올은 자기 경험을 쭉 돌이켜보니까 어떤 조직이든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관리 원칙이 있더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때만 해도 관리자들이 뭘 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체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최초로 관리자들을 위한 경영교과서 같은 걸 만들어낸 셈입니다. 이게 그가 만든 13가지 원칙 중 몇 가지인데 어떠세요? 되게 놀랍지 않나요? 업무 분담, 보고는 딱 한 명의 상사에게만 한다. 팀워크를 중시해라. 와, 이거 지금 당장 우리 회사에서도 쓰고 있는 원칙들이잖아요? 그는 이렇게 조직의 뼈대를 단단하게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효율, 시스템, 이것만 외치던 시대가요. 어떤 실험 하나 때문에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바로 사람은 기계가 아니구나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다들 잊고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배경은 1920년대 미국에 있는 호손 공장입니다. 여기에 있던 연구원들이 아주 간단한 가설을 하나 세웠어요. 작업장 조명을 좀 더 밝게 해주면 당연히 일도 더 잘 되지 않겠어? 이런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결과가 이게 정말 이상했습니다. 조명을 밝게 하니까 생산성이 올랐어요. 여기까지는 예상대로죠. 그런데 조명을 다시 어둡게 했는데도 생산성이 또 오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범인은 조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연구팀은 완전히 미궁에 빠져버렸어요.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사람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든 걸까요?
그래서 엘턴 메이오가 이끄는 연구팀이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다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정답은 놀랍게도 관심이었어요. 노동자들은 조명의 밝기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반응했던 겁니다. 이 정말 놀라운 발견이 바로 인간관계론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연 거고요. 차가운 효율성만 따지던 시대에 인간이라는 이 따뜻한 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에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죠. 자, 이렇게 인간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딱 등장하니까요. 이제 경영이론은 인간의 심리나 행동, 더 나아가서는 조직 전체의 문화와 같은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정말 완벽하게 합리적인 존재일까? 허버트 사이먼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제 대답은 아니오였어요. 우리는 정보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이만하면 괜찮은 선택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점심 메뉴 하나 고르려고 전 세계 모든 식당을 다 비교 분석하진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이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줬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1970년대가 됐습니다. 이때 전 세계가 일본의 엄청난 경제 성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비결이 뭘까? 사람들이 미국식 경영이랑 일본식 경영을 비교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미국은 개인의 책임이나 빠른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일본은 집단 책임에 종신 고용까지 거의 모든 게 정반대였던 거죠. 바로 그때 윌리엄 오우치라는 학자가 이 두 스타일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Z이론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그가 외친 핵심 가치는 딱 하나, 신뢰, 바로 이거였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평생을 함께할 동료처럼 서로를 믿어주자는 거죠. 이렇게 서로 깊이 믿어주는 관계가 결국 최고의 성과를 만든다는 아주 인간적인 접근법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서 드디어 기술이 다시 한번 경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시대가 옵니다. 네,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한 디지털 혁명이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랑 인터넷이 모든 걸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기업들은 기존의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아예 갈아엎거나 회사의 모든 자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했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이끄는 4차 산업혁명, 그 거대한 파도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는 정말 우리 상상을 추월해요. 점점 더 똑똑해지는 스마트 팩토리가 등장하면서 이제 더는 값싼 노동력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장들이 다시 선진국으로 돌아오는 리쇼링 현상이 생기고 말 그대로 전 세계 제조업 지도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이 하던 단순 반복적인 일자리는 점점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옛날에 증기기관이 우리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신했던 것처럼 이제는 AI가 우리의 지적 노동까지 대신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AI 시대에 기계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지난 200년의 경영 역사를 넘어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